필한산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우리 강진석 선교사님 네 번째 제목이 뭡니까? 필한산역 발전을 위한 제안입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말해온 지선역과 의과역의 관계 발전이나 이런 것. 여상일 목사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대훈 목사님, 또 이경수 목사님 아주 말씀들이 아주 가슴 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지선역과 한산역이 부딪히느냐? 이제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왜 동서역이 길을 쓰고 반대를 하느냐? 하나입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죠. 왜 마음이 안 합해졌느냐? 한선역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미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뜯어맞춥니다. 퍼즐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하나하나 뜯어맞추니까 결국은 얘기 하나마나 당신네들이 만든 퍼즐에 완성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영성 목사님 연방제도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한선역이 개동을 하려면 지선역을 아우르면서 해야 되는데 이미 모든 지선역에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한선역이 퍼즐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붙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하든 우하든 결국은 그 퍼즐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건 뭐 있느냐? 오늘 보시죠. 40명 했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참석했습니다. 일곱 분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훈찬 목사님은 아예 이쪽이고 우리 김원호 목사님, 우리 여상일 목사님, 또 전대구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인데 우리 김원호 목사님, 여상일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선임에서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돼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합하시려면 우리 세니얼 김유식 목사님이나 여상일 목사님, 김원호 목사님이 나서면 금방 해결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안 나서요? 잠깐만요. 지선역 우리 한선역 뭐라 그래요? 형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우리 여기 윤창 목사님 와 계시지만 사실 어떤 퍼즐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구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쭉 여러 지선역을 다니면서 우리 또 동선협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준비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각 교단이나 또 지선협의 어떤 의견들이 어떤지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한다고 했고요. 그 당시 리더십에 있던 분들이 다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형성되기로 했던 원하는 교단과 선교단체 플러스 지선협이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안이 나왔고 또 정관도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네,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1년만 더 기다렸으면 아주 좋게 어우러지는데 지금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아물기 전에 이 일이 먼저 태동됐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오히려 박수를 받으면서 시작될 이 단체가 결국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결국 소용돌이 속에서 이것이 분질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 필한선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님 많이 바뀌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되었고요. 또 목사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시작해놓고 보니까 이거 조금 한 1년쯤 넘게 갔어도 그 당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정관을 바꾸면서 교단과 선교단체 중심으로 가자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은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준비해 왔는데
또 한 1년 기다리는다, 더 기다려야 되니까 동선협 쪽에서는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마선협 안 들어온다 그러고 중선협 안 들어온다 그러고 북선협까지 다 그렇게 고려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아쉽더라도 지금 이게 완전한 어떤 형태의 어떤 선교단체 대표기관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교단과 파송단체가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자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지선협 쪽은 뭐 어떤 지선연합회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그 위에 또 다른 어떤 대안들이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가자 하는 게 준비원 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성급하게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1년 더 기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 당시는 또 한 10개월 정도 1년을 끌어오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늦추면 또 이게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게 준비하는 준비위원들로서는 참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의 애로사항이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제안을 하나 하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전체가 어우러지는 한선협을 하나 만들려면 김유식 목사님, 여상일 목사님, 김원호 목사님이 나서야 됩니다. 이 세 분이 안 나서 가지고는 아무리 가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아니,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에 저쪽 우리가 처음에 이게 발족하기 시작한 그때 어디죠? 제자교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교회가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우리 통합측에 차우 목사님. 아니요 그 명성교회. 준장. 저기 이교성 목사님, 이교성 목사님 그때 중심이 돼가지고 그때 사실은 원로분들이 나서가지고 일을 해주셨고요. 우리 그때 김유식 목사님이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맡으셔가지고 이것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그때 전 한선총회 임원들 회장만 빠지고 전 임원들 나와고 이사회 나와가지고 우리 김유식 목사님에게 정권을 위임해가지고 김유식 목사님이 또 그 다음에 이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우리 윤창 목사님에게 준비위원장을 맡기면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들께서 그 한선총이 깨져 있는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이 한선협 아니면 한국선교사 단체 협의회가 필리핀에 필요하다고 인식하시고 그것을 추진해 주셨고요. 추진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좀 얘기하도 되겠습니다. 그 한인총연합회가 있는데 한인총연합회는 한인들이 지금 한 15만 정도 이제 많이 빠져나가서 15만 정도 보는데요. 15만 한인회 중에서 한인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 미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각 한인회들이 이제 각 지역에 많아졌습니다. 바교, 세부, 민도로 이러니까는 거기를 한인회 지부가 아니라 자체 그러니까 바교 한인회, 수빅 한인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지부로 나눠진 데는 여기 하나 타식하고 안티폴로하고 요런 몇 군데만 지부고 나머지는 그냥 자체 지역 한인회예요. 지역 한인회면서 그들을 다 총대 주자. 그래서 그분들이 다 총대인데 그 이제 총대가 뭐냐면 코인 여성단체, 그다음에 자총, 그다음에 민주평통 이런 큰 단체들, 그다음에 선교사 단체 이런 분들이 다 총대. 그래서 총대가 총 합치면 50 몇 개가 됩니다. 근데 마카티의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이랬던 그 팀들은 표가 다 해봤자 항상 20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지역 그 한인회에서는 마카티 그 사람들 다 싫어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 지역 사람들이 그냥 뭉쳐버려. 지역 한인회 총대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뽑아요. 과거에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럴지라도 한인회는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데는 한인회가 여기 15만 교민 전체를 아울러다 나올 때 관계 doesn't matter. 그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한인회가 되면 그걸 공적으로 인정한다 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대사관이 그렇게 합니다. 그 임원회는 범죄자가 있더라도 그들과 함께한다. 이게 이제 대사관에서 아예 공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체육회나 이런 데를 다 그것을 이제 공적으로 인정하는 이제 저기를 해갖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필선협 어쨌든 됐어요. 태동은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잘못됐니 잘했니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동선협이 뭐 거대 지선협이라고 하는데 동선협이니까 아까 200몇 가정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몇 가정에서 모이면 선교사님 빼면은 선교사님들만 모일 때 내가 알기로 20명 넘어간 사람이 없는 거로 알아요. 모임이 뭐 10몇 명, 15명, 16명. 그리고 선교사 매년에 무슨 뭐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몇 명의 선교사들이 학생들 이런 사람 뭐 내가 알기로 이영성 목사님 제일 많이 사람 되는 걸로 알아요. 그 선교사들은 다 해봤자 20-30명도 안 와. 그러나 그게 동선협이라고 지금 제일 크다고 그러고 제일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큰 소리 안 쳤어. 아니 그 제가 왜 이 얘기냐면 제가 그 35주년 40주년 하면서 지선협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여 목사님 계시지만 다 가서 만났는데 민다나오 같은데 저 세부 같은데 두마가티 같은 데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은 그분들의 참여율은 모임의 참여율은 80에서 90%입니다. 이 먼 데일수록. 그래서 예를 들어 세선역 같은 데는 세부 선교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한번 모이면 기본적으로 70에서 100명입니다. 왜냐하면은 90% 이상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지선협 중에서 참여율이 제일 적은 데가 동선협하고 마선협입니다. 아, 잘못 알았어. 동선협 많이 모여. 뭐 한다 아니, 그러면. 그건 선교사가 모인 게 아니고 아니, 말고 체육계 말고 뭐 할 때는 어쨌든 모여. 중요한 건 이제 그건데 제 얘기는 그럼에도 그거 때려잡자 전대고 때려잡자 다 전대고. 인정을 하고 가는데 중요한 건 제 얘기는 일일이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고선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된 거니까 된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까를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저기 진경들을 모아서 뭐 다시 해 구심절에 한다.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샤프해요. 그리고 SNS 시대라서 그 사람들이 젊은 이분들이 뭐 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 세대는 다 아는데 그 사람도 그래요. 예를 들어 여성의 목사님 누구냐 이거야. 김유신 목사님 우리가 1호 성경다 2호 성경 누구냐 이거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구심력이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구심력은 뭐냐면 하나가 있어야 둘이 되고 하나가 있어야 천이 되고 만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가 나 하나가 그냥 그 지지해주고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요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밀어주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분들이 나와서 구심력이 돼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대화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쪽 양반들이 와서 대화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하걸라.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선임 선교사님들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쪽에 전달하고 이쪽 사항 저쪽에 듣고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거는 이제 지금 되어진 분들이 지혜롭게 이분들을 이용하시면 돼. 여상일 목사님이나 김유신 목사님이나 김은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여기 선교사 온 1세대 중에서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을 모시고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지선협과의 미팅도 갖고 그래도 아무래도 어른들이 가고 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듣습니다. 뭐 안 온다. 어디든지 제가 항상 갈 때 같이 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모여줬습니다. 진경까지 모이라면 진경, 임원들만 모이라면 임원들. 한 번도 보이콧 놓은 적이 없어요. 내가 보이콧 받아본 건 지선협 중에서 여기 동선협. 그 외에는 내가 보이콧 받아본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저기 35주년 40주년 근데 다 환영하고 다 저기 웰컴이 아니라 거의 모스트 웰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지도부에서 좀 지혜롭게 이분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귀찮게 하시고 그러면은 일이 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짜게 있습니다. 김유신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천유닛이 지금 한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박사학위 하신 분이 뭐 불러에서 하든 뭐 여기에서 하시든지 한국 선교사가 여기 와서 그동안에 가져와서 쓴 돈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조사해서 논문 하나 쓰시라. 엄청난 자료입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필리핀에다가 이만한 지금 돈을 쏟고 이만한 인력을 투자를 해서 지금 지난 40몇 년 동안을 지금 일을 했다. 그게 아까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나도 미국 시민권입니다만
그 말씀 잘하신 거예요, 그게. 어? 그 외교 같은 것 말이죠. 그 국방 같은 거 이거는 저 정부에서 뭐 안 하잖아요. 연방에서 하는 것이지.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될 일이 지금 목사님 중심이 되어서 필한선협이 해줘야 될 일이 그런 거가 된 거죠. 그 많은 지금 그동안의 선교 인력이 여기 와서 그 많은 선교 달러를 쓰면서 지금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 선교가 필리핀의 그 교회에 어떤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주는 그 영향력이 뭐냐 말이에요. 공연히 그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뭐죠 필리핀 한국 선교사를 다 나가기를 원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아무 영향가 없는 소리니까.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면서 지금 필리핀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그동안에 어떤 그 무게 있는 영향력을 주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죠.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선협이 못합니다. 그래 나도 동의를 했었어요. 나도 부끄럽고 아까 뭐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이게 그동안에 뭐 수천 명이 와서 일했던 선교지에 대표성을 가진 그런 그 선교단체 하나를 우리가 못 만들. 나는 아주 부끄러워요. 그래 이런 모임에 오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우니까. 생각은 있는데 나도 뭐 전국 학생운동연맹 상임위원장도 했고 리더십으로 말하면 뭐 국가직급 뭐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데 미안합니다. 나를 넣어서 여기 대표성을 가진 선교 이 모임 하나가 없다. 부끄러워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너는 뭐 했냐 말이지. 그런 거 하나도 못 도왔냐 말이지. 내가 왜 저 사람 하면은 좀 될 줄 알고 저 사람 세웠고 잘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강직석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또는 뭐 지선협 한번 다 모여서 좀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시고. 자, 또 우리가 전부 이 필리핀 선교를 놓고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뭐냐?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해체모의 안 하면 다 죽어요 지금. 우리 심각한 얘기 했어요. 우리 전대모 목사가 심각한 얘기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등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협력 선교사를 다 빼버리고 우리 어떻게 하면 유지라도 하고 말이지. 지금 피토할 그런 그 한국 교회 현실 몇 교회 무슨 뭐 그런 거. 그건 한국 교회 아니에요. 수만 교회들이 지금 다 뭐 지금 생존 투쟁을 하면서 지금 죽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말이지. 그럼 뭐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 심각한 문제를 지금 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나와서 뭘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시면 이제 저희 필한섭의 새로운 고문으로 저희들이 취재를 하죠. 여기 나오신 김영선 목사님들을 지금 이제 지선협의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지선협의 얘기. 나는 그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지금 목사님 하신 얘기 그거고 이영석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겁니다. 미국의 연방제도 바로 그것을 지선협에 적용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왜냐? 이미 11개 단체가 설립되어 있고 잘 운영되어져 있는데 그 11명의 대표들이 총대를 파송해서 거기서 하나의 구심점의 단체를 만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머리와 손발이 같이 움직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선협에서 우리의 통합적인 단체를 만드는 것이 최고다. 이것이 지선협에서 나오는 관건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조언을 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선님이 나오면은 전부 다 당신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선협을 다 이렇게 불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원목사님이 산 증인인데 제가 지선을 도를 때 선교사 협의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35주년 40주년 좋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연합제를 하나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희 그 돌 때 그분들이 그 하나의 요청한 게 그거였어요. 연합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연합해달라 35주년 끝나고 연합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깨져서 문제였는데 아무튼 그게 그분들이 요청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지방에서 하는 일이 한정돼 있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비자 문제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박이호 같은 데는 바로 PCC하고 계약해서 바로 해두도록 했고 뭐 이 여러 방면으로 지선협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제 PCC만 인돌스 하는 게 아니고 NCCP에서도 인돌스예요. NCCP에서도 하고 유나이티드 처치에서도 그 어셈블리 거기서도 해주고 그렇게 몇 군데 그 필리핀 그 총회에서 그거를 이미그레이션하고 MOA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면 그들이 인도르스하면 무조건 2년씩 주는 거로 이민국하고 계약 맺은 데가 있어요. 또 지선협하고 필한선 총이 잘 한다 그러면 제가 앞장서서 그것도 이민국의 이민국장 만나서 지금 아직 인선이 안 됐는데 그분 만나서 내가 그것도 협의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라도 내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그거 해달라 그러면 내가 장관 만나서 이거 협의해서 여기 한번 밀어줘라. 이거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냐? 검증이 필리핀 사람이 어떻게 검증을 하냐? 원래 그 검증위원회가 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PCC에 우리 사무실도 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3층이 우리 사무실인데 그 한국 선교사 자문위원회 그 위원실이라고 필리핀 그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총회장들이 모여서 여상일 목사님 의장으로 저를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한국 선교사들 몇백 명을 인도를 하는데 그걸 왜 그랬냐면은 통합측 선교사 이름은 안 됩니다. 통합측 선교사하고 또 여기 옛날에 한선총으로 있던 선교사 그 두 사람이 그 PCC에서 인돌시를 해줬어요. 그 비자를 해줬는데 한 사람은 파라냐키에서 가라지 세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옷을 그냥 막 이것저것 팔고 있는데 이민국에서 잡아서 너 뭔데 이거 하냐 했더니 선교사다. 그래서 그럼 비자 봐라 했더니 미셔너리 비자예요. 딱 보니까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의 동생이야. 근데 그 선교사가 한선협의 임원이었어. 그 동생인데 너는 사업가인데 네가 무슨 선교사 비자를 갖고 있느냐? 이래갖고 그 인도를 해준 데가 PCC예요. 그래서 야 이거 PCC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걷어들였어요. MOA를 그래갖고 PCC가 막 황당해갖고 한국 선교사들 이거 추방해야 된다. 이놈들 막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통합적 모선교사 또 하나 있는데 그분이 그 인돌스 레터를 거기 가서 받으려면 뭐 돈 받고 뭐 이렇게 귀찮으니까 그 일렬 번호가 있잖아요. 서티피케이션 띄워주면서 이거를 복사해서 이 선교사도 주고 저 선교사도 주니까 같은 번호 서티피케이션이 나오니까 이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이것도 가짜다. 이게 또 PCC에서 또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해갖고 PCC하고 그걸 계약 파기를 했어요. 파기하니까 땐데로가 야 이거 한국 선교사들 이럴 수 있냐? 이걸 통합 측은 그래도 괜찮은 선교사 아니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추방시켜야 되겠다. 뭐 이름 되면 다 알으니까 제가 안 돼요. 그 추방 레터까지 온 거를 그걸 제가 취소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추방이 그래서 안 되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다음에는 이단들 많이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클리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오고 집회도 많고 그런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 카운셀 그룹을 하나 해달라 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그때 7인 7개 교단이 모여서 그 PCC에서 자기들이 임명해갖고 그런 걸 하면서 비자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계속 해오다가 각자 사역들이 있는데 매일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 지선협한테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니까 우리도 편하고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좋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이 필한선섭에서 원하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미팅도 해드릴 수 있고 해줄 수 있습니다. 이슈가 한선협 아까 제가 제 문제가 아니었는데 주제는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한선협의 단위성은 기본적으로 깔리고 나아갈 방향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지선협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그 근거 있는 항변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선협이 조인하지 않는 것은 한선협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인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 목사님이
우리 필한선협의 사실은 고참이면서도 지선협 중에 어떤 가장 큰 단체인 동선협의 고참이기 때문에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강 목사님 안 바뀐 상태에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은 제가 좀 이제 저기 후배로서 제안을 드린 것은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퍼즐을 지들이 맞춰놓고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프로브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 목사님처럼 샤프한 분이 왜 들어가서 퍼즐을 못 바꾸냐 이거죠. 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경륜을 갖춘 분이 목사님, 그런데 영 아주 귀에 거슬리는데 사실을 알고 싶고 지난번에 지금 그런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동선협?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동선협이?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냐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 아니 이제 바로 나오는 겁니다. 김유식 목사님 질문은 오히려 목사님한테 해야 되는 질문. 다 우리 이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 지선협에 다니면서 10개월에 걸쳐서 지선협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동선협에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 동선협의 그 당시 회장이던 이윤찬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월 18일 날 정관도 그래서 지선협과 선교단체가 함께 가는 걸로 해서 정관이 만들어졌고요. 이 정관은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정관이에요. 목사님 지선협 연합체로 가면 편하다 그러는데요. 사실 또 바꿔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교단 선교부에서 제가 합동적 대표로서 대표가 된다고 얘기하면 지선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앞으로 아무 보직도 안 주고 행정처리만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면 좀 예민해지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서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협력해서 가야 될 단체지. 지선협끼리 잘하고 있는데 교단 빠져. 지금 기독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권 그렇게 막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가요? 또 뭐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 그래도 여기도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교단은 교단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우리도 잘 가고 있거든요. 사실 중앙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지선협들과 하다 보면은 한선협이 무슨 상위 기관이냐 우리가 하위 기관이냐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시던데 사실 그러면 교단은 합동측이 부족해가지고 필한선협에 지금 하위 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뭔가 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되는 어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앙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연합체로 봐야지 어떤 상하 관계로 보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선협에 지금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의식들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해보고 아니면은 메시지를 보내고 보면은 우리가 한선협 하위 기관이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바뀌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교단 협의회에서도 아예 다 결정을 해서 다 지선협으로 들어가서 활동해라. 그리고 지선 중앙기구를 만들면은 그것도 방법이고요. 지금 요게 가능하냐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지선협으로 다 들어가라 그게 되느냐 안 되면은 사무총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시 원점으로 가요. 지금 한선협의 어떤 본질적인 아이덴티티를 논하는 자리가 돼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선협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는 목적으로 모였느냐 아니면 한선협이 필요한가를 논하기 위해서 모였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선협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영원히 지선협하고는 두 개의 기관이 필리핀에 존재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몰라서 보다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 실마리를 풀려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여러 소위 그 시니어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오늘 무슨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나도 지금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뭔가를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마리를 풀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왔다 가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실마리를 하나 그렇죠. 끌고 가야지. 바꿔을 해야죠. 김희승 목사님 하나가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여 목사님 말씀하시죠. 실마리 중에 하나가 기억 가운데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제가 발제하면서 한국을 했는데 멤버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우리 중앙에서뿐만 아니라 지부에서부터 지선에서부터 멤버십 문제가 분명하게 맞아요. 정리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그게 포인트 같아요. 예, 이게 역사적 문제 지금까지 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시니어 왜냐하면 지선협을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상일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 선교사들을 모이게 한 그런 밥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우리 최영태 목사님이 이제 피드 한선협 이름으로 좀 모여서 같이 얘기하자 그러면 지선협이 안 와버린다? 자 왜 그러냐?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멤버십 문제 같은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여기 밥 좀 오래 먹은 우리들이 뭐 좀 좋은 제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이덴티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자꾸 그 질문을 지선협을 설명할 때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필요한 선협이 이제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제 연락이 가겠지만은요. 그동안에 대사관이나 한인회에서 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무슨 또 수해 태풍 오고 그러면은 그쪽에 선교사들 중에서는 누가 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선교사 대표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대사관에 뭐 여러 번 내가 전화 받은 적이 있고 한인회에서도 여러 번 그 전화 와서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선교사 어떤 라인에다 전화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거 파악하는데 수해 복구 나고 뭐 이런데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저기서 크게 났을 때 각 나라 한인회에서 돈 거둔 거를 여기 한인회로 왔어요. 그래서 한인회에서 와갖고 수해 난 지역엔 전부 다 그거를 그대로 복구해주는 돈을 그냥 국가에다 주면 안 되니까 그냥 그걸 해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죠? 요번에 저기 났을 때 레이 때 거기 났을 때도 거기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가게하고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차도 쓸려가고 그래서 차도 사주고 컴퓨터도 그대로 똑같이 복구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한인회에서 우리를 답사를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보니까 선교사들이 뭐 사방에서 뭐 한다고 그러고 막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다 오는데 우리가 할 게 없네요. 한인회에서 돈 온 걸 갖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4개 선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갖고 거기에서 며칠간 있으면서 자존심이 상했는가 봐요. 여러 막 단체에서 막 선교 막 뛰돌리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 선교사들을 지금 구심점도 없고 둬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걸 느껴서 그래서 선교사들만 못 받았어요. 그 돈이 그 많은 돈을 예를 들자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연락이 옵니다. 그 선교사한테 어디 쪽에다 연락해 그쪽에 연락이 되느냐 여러 번 제가 가서 그쪽 연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쪽에다 연결하면 됩니다. 이쪽에다 연결하면 됩니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 필한선총은 그 중앙에서 그런 거를 받아서 그 지방에다가 잘 이제 메시지 해주고 그걸 또 받아서 뭐 기관에다가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돼야 되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가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관. 제가 이제 아까 한 말을 조금 마무리를 치면요. 강진성 목사님은 동선협의 어른이시거든요.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선협 제가 좀 표현이 좀 강하자면 한선협 자체를 필요치 않다. 혹은 사생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버리니까 밑에 후배 선교사들은 어른의 말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배님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퍼즐이 마음에 안 들면 동선협의 파워와 시니어 선교사의 파워로 들어가서 바꾸고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실제로 한선협을 손대기 전에 지금 여기에 계신 리더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각자가 속한 지선협을 손대서 이런 한선협의 당위성과 나아갈 방향을 손대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선협이라는 큰 단체, 전체 단체를 논하기 전에 지선협도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진성 목사님이라든지 두세 분만 물꼬를 터주면 동선협은 순식간에 한선협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거 혹은 사실 이게
아까 뭐 연합체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전체 카톡방에 이 글을 한번 썼어요. 어디 군수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이끌고 그 중에 대표가 대통령이 되냐. 군수는 군수고 대통령은 전체 국민들이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서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연합체라는 말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위험하고, 그렇게 될 때는 연합체라는 단체가 돼버리면 여기에 필한선협의 존재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상생이라는 단어를 썼고 지선협의 역할이 있고 필한선협의 역할이 있다는 이 역할론으로 이 자꾸 정리해 나가야지, 섞어가지고 필한선협은 문제가 있다, 태생부터. 그러니까 지선협 연합체를 통해서 그 중에 대표자 한 명을 뽑아서 대표자를 세우자. 그래서 제가 아까 클린턴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35만 돼도 미국 대통령도 되지만 우리 시니어들이 버티고 있고 필리핀 선교사의 역사와 어떤 그런 실력이라든지 이걸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이 박수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지선협 쪽수 가지고 투표해서 되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할론으로 이제는 더 이상 존재 당위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역할론과 명분과 방향성을 논해서 자꾸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밥값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진성 목사님이 이번 우리 동선협 총회가 10월 29일인데 한마디만 우리 밥값 동선협 밥값 좀 하자. 쪽수 많으니까 좀 우리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6, 7년의 혼선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이 없었고 지금 부끄러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동선협이 나서자 한마디만 하시면 저희 후배 선교사들이 나서고 목사님을 서포트하고 한 방에 이거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만에 대해서 나 잠깐 하는데 네. 내가 저번에 준비위원장 뭐 해가지고 첫날 강진선 목사를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내가 너무나 상처를 입었어. 솔직한 얘기요. 그게 뭐냐면 일단 내 강진선 목사는 교단으로부터 군소교단이었기 때문에 대교단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이게 뒤틀리기 시작한 건데 아무리 내가 앞에서 애를 써도 안 되고, 또 동선협도 문제는 뭐냐, 나는 하다가 그냥 전혀 이런 정치에 낯설지 않은데 하다가 누구누구가 하라고 그래서 그냥 동선협 회장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동선협도 위에 한두 사람이 흔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솔직히 강진석이요. 그러니까 우리 동선협이랑 우리 선교사회 잘 돼나가려면 강진석 목사 솔직히 회개하고만 바꿔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요. 우리 감독 아니 근데 좋다. 저는 오늘 기분이 좋은 게 우리 동선협에 우리 강 목사님 딱 나오셔가지고 한 말 하시고 이번 총회 때 이게 잡아가면은 제가 그냥 목사님 젊은 사람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필한 선정이 됐으니까 지선협은 지역 선교사 협의회는 왜 서울특별시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국무회의에도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총대도 총대지만은 뭐 부회장선이라든가 전체 지선협은 다 누가 됐든 그 부회장인데 큰 이제 그 동선협 같은 데는 뭐 수석, 그다음에 부수석 이렇게 부회장이나 아니면 총무선으로 다 놓아서 그러고 다 품으면 돼요. 전에 같으면 공동회장 이런 명예로 저희들이 지선협회장을 많이 붙여줬었죠. 저 사례가 또 어디서 또 시작되느냐 하면은 우리 선교사 사회는 군과 같습니다. 5년 하루 땡 뺏지 못했다고. 저는 군번 하나 모자라가지고 얼마를 더 했느냐 하면은 내까지 특명이 딱 떨어지고 나는 11월 군번인데 11월 9일까지 딱 특명 제대 특명이 나고 저는 하루 때문에 제가 얼마를 더 했냐면 한 달 반을 거의 2달을 했습니다. 김신조 때문에. 성명이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배들이 말한 하루 5개월 때 안 뺏지 못했다는 그 말 그때 들어가면습니다. 우리 필리핀뿐만 아니라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니어리티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거 선교사 회장하고 하는 이것도 뭐 리더십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걸 정치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걸 갖고 또 이슈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또 엉뚱한 방향을 가고 바른 리더십을 세울 수 없습니다. 리더십을 세우는데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시니어티를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후배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처음에 초창기 와서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조금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건 수작적이기 때문에 그는 언제부터 이거 완전 정치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게 뭐 표몰이하고 뭐 그냥 이거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잘 고려를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바른 리더십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들 바쁘신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앞으로 또 우리 선배님들의 어떤 좋은 고언들을 많이 저희가 경청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면서요.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여상일 목사님, 우리 김유신 목사님, 유은창 목사님, 우리 전대국 목사님, 강일성 목사님, 또 김원호 목사님까지 자문위원으로 좀 허락해 주시면 모시고 또 앞으로 좀 더 모임을 가지면서 많은 조언들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 한선임을 세워가는데 저희가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밑에서 발로 뛰고 우리 선배님들의 어떤 좋은 어떤 고운 조언들을 기대하면서 위촉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 좀 찾아뵙고 또 자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다시 여사 식사기도 하고 가죠. 예, 식사하고 좀 더 시간들을 가질까요? 아니면 식사하면서 예, 그럼 우리 강민성 목사님 식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종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좋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니얼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못된 사탄마귀 역사와 병마에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선협 우리 지선협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공개합니다. 아버지여 그 손길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